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 출판사 이 출판 계약 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출판사가 이제 이 출판 미팅을 할 때는 출판사가 작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원고를 투고한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이제 뭐 만나면은 별 이야기는 없어요. 별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사실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잡담을 하는 거죠. 이런저런 잡담을 하면서 우선 이제 서로 이제 스킨십을 시도하는 거죠. 관계의 어떤 형성을 시도하는 겁니다. 출판사가. 그러니까 출판사는 기본적으로 이 출판 미팅을 할 때는 출판 계약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몇 프로다? 최소 99.9%입니다. 최소한. 거의 100%이긴 한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계약이 중간에 빠그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99.9%라고 해두겠습니다. 근데 거의 뭐 100%라고 봐도 이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들도 굉장히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뭐 누구를 뭐 쓸데없이 만난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미팅을 한다는 건 이미 출판 계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판사는 여러분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 하겠죠. 왜? 여러분들의 원고를 계약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판 계약을 할 때 출판사들은 이 미팅을 할 때 여러분들과 출판 계약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태도가 이제 두 가지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약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약간 좀 의뢰의 어떤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자신 있다, 우리가 뭐 잘 나간다, 우리가 뭐 아주 대형 출판사다, 혹은 뭐 우리가 뭐 강력한 마케팅력이 있다, 혹은 우리가 책을 낸 경험이 많다, 뭐 등등으로 여러 가지 PR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랑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감 있게, 이거는 이제 의뢰의 어떤 자세가 아니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 하면 좋은 거다, 우리가 뭐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런 피력을 합니다. 어쨌든 둘 다 이제 계약을 하자는 거죠. 태도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오는 어떤 이 태도만 조금 다를 뿐이지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는 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판 계약을 할 때의 이 출판 미팅, 이거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걸 다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그냥 히닥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출판 계약을 하거나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가서 바로 이제 출판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각 좀 해보는 사이에 다른 출판사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데하고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돼요. 우리가 원고 투고를 하고 나서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은 계속 기다려봐야 됩니다. 제가 책 쓰기 지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은 원고 투고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연락이 왔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온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하디 흔한 건 아니에요. 조금 뜸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연락이 온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거를 한 달은 기다려야 돼요. 대형 출판사의 경우에는 이 미팅 제안을 한 달 이후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요즘은 이제 원고를 놓치지 않게 해서 좀 빨리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의사결정 시스템이 복잡하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표이사가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고 체계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출판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따라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은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다리고, 그리고 이 미팅할 때 뭐 이런저런 이제 호의를 가지고 나오는 거고, 여러분의 어떤 원고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원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수정을 좀 이렇게 해보자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대로 내자라고 할 수도 있고, 편집은 우리가 뭐 한 5% 정도 내외선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대체로 이제 퍼센트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원고를 이제 실제 편집을 했을 때 어떤 식의 편집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좋은 출판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편집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판사가 편집을 할 때는 좀 적정 수준으로만 해줘야 됩니다. 너무 많이 원고를 건드리면은 이제 너무 이제 작가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가도 이제 편집을 많이 하면 작가도 이제 편집에 개입을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출판 계약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적정 수준에서 편집하고 바로 책을 내주는,
그래서 계약하고 한 3개월 정도 뒤에 책을 내주거나 길어도 6개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책을 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 원고 기준으로 3에서 6개월 뒤에 책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물론 대형 출판사의 경우에는 이 책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들도 많고 연말이 되면은 다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그 다음 연도의 연말까지 책이 나올 것이 리스트업이 다 돼 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고 투구를 하더라도 1년이나 2년 뒤에 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새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원고가 매력적이고 강하면은 이 중간에 새치기가 들어가가지고 책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럼 출판 계약할 때 이제 미팅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출판사의 어떤 강력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이 원고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내 원고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물론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돈을 쓰겠다 뭐 등등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원고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러한 진정성과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에너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 일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집장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 대표이사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판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물론 이것이 이걸 느꼈다 하더라도 무조건 책 베스트를 하고 무조건 100만 부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100만 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것이 100만 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10만 부 정도의 책 판매도 한국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1년에 많아야 한 30명, 40명, 50명 정도가 책이 한 10만 부 이상 팔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명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에 10만 부 이상 팔리는 책이 매년 100권 이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라는 게 엄청난 거잖아. 사실은 대한민국 전 국민 중에 100명이라는 게 뭐 수능 시험 쳐가지고 60만 명 시험 쳐도 지금 100등도 안 되는데 지금 5천만 인구 중에서 100등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잖아요. 하기 때문에 힘든 거다.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태도가 돼 있으면 책이 잘 될 가능성, 판매가 많이 되거나 여러 가지 임팩트가 나오거나 뭐 세종도서 수상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임팩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세종도서 수상이라는 것이 출판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고 힘으로 되는 것이 거의 95%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고, 그럼 출판사 미팅할 때 뭐 해야 되느냐? 히닥거리고 나오면 되느냐? 그 당연히 이제 잡담하고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출판사에서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하는가, 이게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결국 출판 광고와 마케팅에 대해서 얼만큼 신경을 써주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최근의 경우에는 출판이 유튜브화 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혹은 출연을 하고 하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수강생 중에 채소과일식을 출판한 조승호 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출연을 하면서 지금 조회수가 3천만 회를 돌파했고, 지금 올해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교보문고 건강분야 베스트셀러 1등을 계속하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카페 연수가 불과 한 석 달 만에 약 한 7,000명 가까이 되고 여러 가지 임팩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책 쓰기가 굉장히 유튜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유튜버를 좀 밀어줄 수 있는가,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 광고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 중에서 유튜브가 굉장히 힘이 세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고, 출판사에서 이걸 좀 밀어줄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광고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버스 광고라든지 야구장 전광판 광고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광고 형태들은 많을 수 있죠. 그런 광고들에 대해서 출판사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준다.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물론 뭐 야구장 전광판 광고나 버스 광고나 이런 게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지만은 그 정도의 어떤 의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의 의지와 어떤 광고, 이걸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의 케미가 중요해요. 출판사와 나와의 어떤 소통,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편집자가 누군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편집자가 누군지, 그래서 좀 소통이 잘 될 뿐인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봐야 되고, 근데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책을 한 20권 넘게 내면서 많은 출판사와 책을 냈는데 편집자 중에서 뭐 불통이 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있긴 있습니다. 불통 편집자가 있긴 있어요. 말 안 통하고 뭐 약간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뭐 약간 좀 싸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한
뭐 한 20권 내면 한 명 있을까 말까. 예,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편집 못하고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근데 20권 있으면 19권 정도는 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책을 잘 낸 거예요. 뭐 잘 한 거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쇄죠. 인쇄는 보통 8에서 10%를 받습니다. 최근의 경우에 대형 작가의 경우에, 초대형 작가의 경우에 12%씩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고, 우리 수강생 중에도 12%로 계약하신 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흔하진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있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판 시기죠. 출판 시기. 책을 계약하고 빨리 좀 책을 내줘야 여러분들이 활동하겠죠. 근데 너무 빨리 낼 수 없어. 빨리 내더라도 3개월이 가장 짧은 기간이에요. 3개월 이 정도. 그래서 뭐 한 3개월, 6개월 정도 만에 책을 내준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을 내주고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는데 편집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편집을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원고를 막 갈아엎어야 되고 막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편집을 하는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출판사의 의지, 태도 이런 거, 그다음 광고,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인쇄 부분, 그리고 이제 계약금을 주는데 계약금은 큰 관계 없어요. 계약금은 어쨌든 뭐 출판 인쇄로 다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뭐 돈 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돈을 300 다 받을 수도 있고 뭐 한 100만 원 받고 책이 나오고 나서 200 받거나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계약금은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 시기를 봐야 되고 그다음 편집의 어떤 양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출판사를 만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표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회사 다니면은 우리가 이제 컨트랙, 계약을 맺을 때 여러 업체들과 미팅을 하고 나서 그 업체들에 대한 어떤 평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결국 최종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출판사와 계약을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출판 마케팅에 자신 있고 강력한 어떤 광고의 어떤 전문가다라고 했을 때는 자비 출판이 유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실은 출판사를 차리면 여러분들의 본업 자체를 당분간 못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자비 출판 뭐 자기가 출판 차려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고, 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자영업을 한 1년 쉬고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사실은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책이 많이 나가는 것이 확실할 때 하는 건데,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첫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려서 한 10만 부 나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 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10만 부 나가면 다음 책이 잘 될 가능성도 있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책을 많이 팔 자신 있으면 하고, 첫 책이 되게 많이 나갔으면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이래저래 바쁘고 힘들다 하면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일도 많고 이제 자기 본업도 못하고 또 다음 책이 안 팔릴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확률전이기 때문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라도 확률이 있는 겁니다. 이거 하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1%다. 그럼 1%도 확률이 있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변수들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판단해보면 된다. 근데 자기가 확신 있으면은 자비 출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출판사 이제 미팅을 하면 뭐 재밌습니다. 뭐 이래저래 배우는 것도 많고, 그냥 이제 작가분들, 그러니까 책을 쓰시는 분들이 출판사 분들을 만나본다는 것은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그 배움을 얻는다는 자세로 만나보는 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출판사 분들을 한 300분 이상 이제 만났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출판 책 낸 건 20권인데 어떻게 300명이나 만났느냐? 자, 원고 하나를 투고하면 연락이 많이 옵니다. 10군데, 20군데씩. 그 미팅을 다 하면은 그 몇백 군데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해서 몇백 군데를 다 만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출판 계약을 하지 않는다더라도 그냥 가서 술 한잔 하고 뭐 이렇게 감자탕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이 좀 있죠. 있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 출판계가 어떤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은 겁니다. 그런 것들도 뭐 들어보면은 뭐 책 쓰는데 딱히 도움되진 않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잡학이라는 것을 알아두고 이 업계를 좀 알아두고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중요하지만은 뭐 스펙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판이라는 게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나이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케팅 회사라고 봐야 돼요. 신발 파는 회사가 아니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다들 마케팅의 최고의 어떤 선두주자들이죠. 책을 판다는 것이 어떤 마케팅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베스트셀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고 시류를 타고 대중들의 호응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케팅의 정점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대한 공부, 연구, 노력 이런 것들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마케팅들이 굉장히 좀 유튜브화 되고 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화 되고 있다. 이런 점도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요, 어떤 식으로 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원고만 좋으면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원고만 좋으면. 그 우리 수강생분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조승우 쌤 같은 경우에도 원고가 좋으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유튜브 나가가지고 이제 뜨니까 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고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 원고가 안 좋으면은 아무리 뭐 마케팅이고 뭐고 간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내용이 안 좋은 책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자기의 명성과 평판에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좋은 책을 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써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승부를 내나가면 되지. 책을 써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책을 써가지고 출연 제안도 해보고, 그 다음에 책을 써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보고 네이버 카페도 만들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쪽에서 나름대로 업계 전문가라면은 그런 걸 가지고 제대로 책을 써가지고 이 업계에서 자기가 또 PR을 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고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오늘 출판 계약할 때 어떤 이야기를 출판사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주로 가면 잡담들이 많아. 일단 뭐 잡담들이 많은 거지.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느냐,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출신 대학이 뭐 어디냐, 전공 뭐냐. 그럼 안 적으면 또 그런 것도 물어요. 묻고 어떤 직업을 거쳐왔느냐, 뭐 지금 이제 전업 작가냐, 혹은 뭐 직업 있는 그런 작가냐, 그 다음에 뭐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했느냐, 그리고 이 책에서의 마케팅 포인트는 뭐냐, 이 책에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이 책이 팔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 책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이 책에서 덜어낼 부분들은 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냥 질문들 던져. 이게 뭐 잡담이라면 잡담이고 또 중요한 이야기라면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걸 이제 얘기를 쭉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얘기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